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최신 기출문제 2020년 3회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고속가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속가공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절삭가공에 비해서 매우 빠른 회전 속도로 그리고 큰 이송으로 절삭하는 가공을 고속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000rpm 이상으로 회전을 하고요. 30m/min 이상으로 이송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정삭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난삭제, 경도가 높은 가공물을 한 번에 가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절삭 마찰 저항이 있죠. 마찰 저항으로 인한 절삭열을 가공물이 갖고 있지 않고 칩에 집중시켜서 칩으로 날려보내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황삭부터 정삭까지 한 번의 세팅으로 가공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절삭 가공은 황삭 따로 정삭 따로 하는데 고속 가공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에 정삭까지 되므로 한 번의 세팅으로 가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맞죠? 2번, 열 처리된 소재는 가공할 수 없다. 열 처리된 소재라고 하면 경도가 높은 소재죠. 근데 높은 소재도 충분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칩에 열이 집중되어서 가공물은 절삭 영향이 적다. 맞죠? 4번, 가공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공 능률을 향상시킨다. 고속 가공을 하게 되면 가공 시간이 당연히 단축되고 가공 능률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길이 400mm, 지름 50mm의 둥근 일감을 절삭 속도 100m/min으로 1회 선삭하려면 절삭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송은 0.1mm/revolution 이렇게 되겠죠. 선반에서 절삭 시간 스몰 t는 nf분의 라지 l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단위는 분이 됩니다. 여기서 라지 l은 가공물의 길이, n이라고 하면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가 지금 없네요. 그리고 f는 이송이죠. 이송은 0.1이 되어 있습니다. n 값이 없으니까 이 n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절삭 속도 공식을 응용해서 파이d분의 1000v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파이d. 스몰 d 값이 지름 값이죠. 그래서 지름값 5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0 곱하기 v가 절삭 속도의 100. 얘를 계산해 보면 636.61 rpm이 나오게 되죠. 이 n 값을 여기다 넣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라지 L 값은 길이 400이고요. 그리고 n은 아까 구했던 636.61 그리고 f는 이송값 0.1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6.28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분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근사값인 3번이 정답입니다. 8번도 보겠습니다. 먼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결합체가 아니고 결합제죠. 그리고 쉘락보다 셀락이 맞는 표현이죠. 수정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삭숫돌의 결합제와 표시기호의 연결이 바른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셀락은 E고요. 맞죠? 레지노이드는 R이 아니고 B죠. 그리고 고무는 B가 아니고 러버의 앞자를 따서 R. 그리고 비트리파이드는 F가 아니고 V죠.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12번도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페이퍼가 아니고 기울기를 나타내는 테이퍼죠. 수정사항 반영하겠습니다. 12번, 공기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눈금이 있는 기둥에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마스터라고 하는 측정자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있죠. 그래서 얘를 비교 측정을 해서 이 둘 사이의 공기 유량이나 유속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길이를 표현해주는 방식의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압축 공기원이 필요하다.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죠. 2번, 비교 측정기로 한 개의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두 개의 마스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2번이 틀렸죠. 3번, 타원이나 테이퍼,
그리고 편심 등의 측정을 간단히 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확대기구에 기계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 고정도라고 하면 고정밀도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 마찰이 없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관련된 문제로 15번도 보겠습니다. 공기 마이크로미터의 원리에 따라서 분류할 때 속하지 않는 것은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공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배압식이 있고요. 공기의 양에 따라서 측정하는 유량식, 그리고 공기의 속도에 따라서 측정하는 유속식,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1번은 거리가 멀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구성인선을 방지하려면 절삭 공구의 날이 날카로워야겠죠. 예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경사각이 커야 되고요. 또한 절삭 깊이를 작게 하면 구성인선이 없어지고, 절삭률을 사용하면 없어지고, 그리고 절삭 속도 빠르게 자르면 없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경사각을 작게 한다. 작게가 아니고 크게 해야겠죠. 틀렸죠? 2번 절삭 깊이를 적게 한다. 맞죠?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한다. 맞습니다. 4번 절삭 공구의 인선, 날끝을 예리하게 한다. 이 예리하게 한다는 게 바로 경사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합금 공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금 공구강이라고 하면 탄소 공구강에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는 원소들을 첨가한 공구강을 말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탄소 공구강에 비해서 절삭성이 우수하다. 기계적 성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절삭성이 우수해지죠. 맞고요. 2번 저온절삭용이나 총형절삭용으로 사용된다. 절삭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총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총이 아니고요. 일정한 전체 형상을 가진 이러한 형태의 공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체 윤곽을 이렇게 가진 총형 절삭용 공구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어도 경도가 크기 때문에 이 끝이 부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 것이죠. 3번 합금 공구강에는 은이나 수은 등의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합금으로 잘 안 쓰는 원소죠. 합금으로 많이 쓰는 원소는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4번 경화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소 공구강에 소량의 합금 원소를 첨가한 강이다. 맞죠? 경화능이라고 하면 경화, 단단해지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탄소 공구강에 합금 원소들을 첨가한 강이다. 이게 합금 공구강의 정의죠. 3번이 정답입니다.